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포드 6세대 브론코가 드디어 우리나라에 출시했습니다. 이 포드의 정통 오프로더, 자연스럽게 국내에 이미 팔고 있는 지프 랭글러와 비교를 하게 될 텐데요. 가격대도 마침 비슷해서 이 차가 과연 랭글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공통점은 어떤 게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6세대 브론코는 5세대 브론코가 단종한 1996년 이후에 24년 만에 나온 모델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에서는 5세대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오히려 1966년에 나온 1세대 브론코의 디자인을 오마주했습니다. 전면부에서 그 특징이 잘 드러나는데, 일단 이 동그란 원형 헤드램프가 1세대 브론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릴 가운데 이렇게 브론코 레터링을 새겨놨는데, 제가 이 부분을 사진으로 보면서 대체 뭔가 했는데, 여기 보니까 150파운드라는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맥스로드 150파운드. 이게 뭔가를 매달 수 있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해외 사진을 보니까 여기와 반대쪽에 선반을 연결해서 낚싯대 같은 걸 걸어두기도 하고, 또 여기서 루프렉 위에 루프 캐리어와 와이어로 연결해서 루프 캐리어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휠 크기가 255, 70, R18. 현재 18인치 휠이 끼워져 있고, 지금 타이어는 255, 70, 18인치 휠과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파는 모델은 아우터뱅크스입니다. 포드 본사에서는 8가지 트림을 판매하고 있는데, 아우터뱅크스는 밑에서 4번째 모델이에요. 아우터뱅크스만의 디자인적 특징이 있다면 일단 이 팬더 컬러가 차체와 같은 색으로 마감이 됩니다. 다른 트림은 이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이 많고, 또 여기에 아우터뱅크스 배지가 붙어 있네요. 이 부분이 나는 랭글러보다 낫다 하는 여러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브론코는 랭글러와 똑같이 문짝을 전부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랭글러는 문짝이랑 사이드미러가 같이 떨어지죠. 사실 문짝을 뗐다는 건 이미 산속에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산속에서도 뒤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이드미러가 통째로 떨어지기 때문에 랭글러의 경우는 애프터마켓 파츠로 사이드미러를 이쪽에 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브론코는 이 부분에 이미 고정이 되어 있고, 얘도 필요에 따라서 여기 볼트를 풀면 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액세서리 레디라는 글자도 있어요. 이걸 떼고 다른 걸 또 붙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테나는 여기 이렇게 달려 있는데, 랭글러보다는 튼튼해 보이는데요. 랭글러는 자동 세차를 못 돌리거든요, 이 안테나를 끼운 상태에서. 얘도 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랭글러의 그 철사 같은 안테나보다는 좀 튼튼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브론코는 하드탑 모델만 들어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검은색 하드탑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죠. 랭글러 루비콘과 똑같습니다. 랭글러도 앞에는 좌우 패널을, 뒤에는 통째로 된 하나의 패널을 뗄 수 있어서 언제든지 오픈카로 변신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 차도 문을 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랭글러와 다르게 이 차에는 경첩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랭글러나 지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경첩이 바로 보여서 진짜 완전 야생의 차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랭글러는 보닛도 손으로 바로 열 수 있고, 보닛 경첩도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브론코는 경첩을 안쪽으로 완전히 숨겼어요. 자, 보시면 여기서 봐도 경첩은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듣기로는 문을 분해하기 굉장히 쉽다고 하니까 오프로드 가신 분들도 이 문 언제든지 원할 때 떼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문이 프레임리스 도어네요. 이 창문 테두리가 없습니다. 사실 이 문짝을 떼면 크기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브론코는 문짝을 떼서 가방에 넣은 다음에 트렁크에 그 문을 보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큰 문이 어떻게 들어가나 했더니 프레임리스였네요. 그래서 랭글러보다는 문짝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은 랭글러랑 꽤 비슷하죠. 이 트렁크 문 여는 방식도 똑같아서 꽤 익숙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열면 이렇게 냉장고 열듯이 열리고, 이 차는 랭글러와 달리 가스리프트가 있네요. 여기 이렇게 트렁크를 잡아주는 가스리프트가 있어서 랭글러는 잡아주고 있어야 되거든요. 얘는 굳이 손으로 힘을 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열어놨을 때 이 위치를 고정해 줍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자, 이 브론코의 기본 트렁크 용량은 1008리터입니다. 그리고 2열 시프트를 전부 내리면 2198리터까지 늘어납니다. 기준은 EPA 기준인데 확실히 랭글러보단 넓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랭글러 루피콘의 트렁크는 기본이 897리터, 그리고 2열 시트 접었을 땐
2050리터입니다. 네, 공간적인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고, 아래쪽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 자키랑 요 깔때기가 있네요. 깔때기가 보니까 여기 주유구가, 브롱코는 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지퓨얼 방식이죠. 주유기를 꽂으면 바로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혹시나 주유기가 맞지 않을 때 얘를 꽂아서 이렇게 주유할 수 있도록 이 캡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리캔이나 말통에 있는 기름을 넣을 때도 깔때기를 쓰면 편하겠죠. 자, 이 차 크기를 설명 안 해드렸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크거든요. 사실 이 브롱코가 디자인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아이코닉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진상으로는 되게 작아 보였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오히려 랭글러보다도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듬직해요. 이 차의 길이와 너비, 높이는 4810, 1930, 1845mm입니다. 그리고 휠베이스는 2950mm예요. 네, 랭글러에 비하면 전체적인 차 크기는 조금씩 크고 휠베이스는 살짝 작은 수준인데, 사실 큰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덩치는 거의 비슷하고, 이 브롱코는 확실히 옛것의 디자인을 갖고 왔지만 현대적으로 굉장히 잘 풀어내서 훨씬 더 깔끔하고 조금은 더 도시적인 이미지도 갖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 출시한 브롱코는 V6 2.7L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 한 가지만 들어옵니다. 에코부스트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은 314마력, 최대 토크는 42.3kgm를 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총 3가지 엔진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한 가지만 들어오고 있고요. 복합 연비는 1리터당 8.2km입니다. 지프 랭글러가 272마력인가 하니까 출력은 분명 이 차가 더 세요. 그런데 공차 중량도 대략 300kg 정도 무겁기 때문에 가속력 측면에서는 어떤 차가 이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실내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문짝을 뗀 모델이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서 보이는 특징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여기에 대시보드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손잡이, 랭글러는 여기 A필러에 달려 있었는데 얘는 디펜더랑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브롱코 글씨 써 있고 아주 튼튼하게 달아놨네요. 이건 차 탈 때 여기 잡고 타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 차의 굉장히 좋은 편의 장비 중에 하나, 이 전동식 시트입니다. 랭글러는 어떤 트림을 골라도 수동 시트가 들어가는데, 이 브롱코는 기본적으로 전동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1열 승객이 굉장히 편하게 자기 몸에 맞게 시트 포지션을 맞출 수 있죠. 자, 그리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가방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안에 문짝 4개가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근데 이 지붕은 어디 갔지? 네, 지붕은 어디 도는지 모르지만 집에 차고가 충분하신 분들만 지붕을 뗄 수 있다는 점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보이네요. 이거 본 김에 말씀드리자면 브롱코에는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이 들어갑니다. 지금처럼 문짝이 떨어져 있을 때 랭글러는 사이드미러가 사라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360도 기능이 있더라도 어라운드 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이드미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브롱코는 거울이 남아 있어서 거울 아래에 카메라가 양쪽에 하나씩 있죠. 그것들을 조합해서 오프로드에서도 카메라로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롱코의 실내에 타봤습니다. 이 차가 정통 오프로드가 맞긴 한데 마냥 클래식하게 느껴지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에 모니터가 굉장히 큰 게 들어갔습니다. 12인치고 랭글러에 들어간 8.4인치보다 크기도 훨씬 크고 주변을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해놔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요즘 차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계기판에도 이렇게 8인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정보를 띄우고 왼쪽에는 아날로그 바늘을 남겨둬서 정말 이 옛 것과 요즘 것의 조합을 잘 해놓은, 잘 해놨다기보다는 조금 독특하게 해놓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기판과 이 모니터에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전시된 모델이 번역이 안 돼 있어서 그렇고 실제로 소비자분들이 받는 차는 한글 패치가 다 돼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전체적인 레이아웃 자체는 랭글러랑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이런 구성이 정말 군용차 같은 그런 느낌을 내고 있고,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들은 이렇게 온도 조절을 다이얼 방식으로 만들어서 꽤 직관적이고, 열선이 3단계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스티어링 휠 열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커버를 열면 USB-C 타입 하나, A 타입 하나 단자가 있고요. 그 밑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있으면 무선 애플 카플레이 돼야겠죠. 신형 브롱코는 싱크4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넣어서 음성인식 기술뿐만 아니라 무선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지원합니다. 이것도 랭글러보다 나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참 독특한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 브롱코는 이 부분을
되게 이 오프로드로서의 중요한 버튼을 몇 개 넣어놨습니다. 자, 왼쪽부터 보면 자, 첫 번째 거는 디퍼런셜 락 버튼이죠. 뒷차축에 있는 중앙 디퍼런셜을 잠가서 양쪽 뒷바퀴의 회전수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트레일 턴 어시스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차가 정말 미끄러운 도로에 갔을 때, 예를 들어 모래나 진흙밭에 갔는데 차를 돌려야 할 때, 근데 길의 폭은 좁을 때, 그때 이 버튼을 누르고 차를 돌리면 안쪽 뒷바퀴의 회전을 잠가서 억지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바깥쪽 바퀴만 최대한 많이 돌려서 회전 직경을 확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에 무리가 많이 가는 기능이기 때문에 마찰력이 좋은 아스팔트 도로 같은 데서는 쓸 수 없고요. 미끄러운 도로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오프로드 특화 기술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동승석 승객이 잡을 수 있는, 흔들릴 때 잡을 수 있는 이런 튼튼한 손잡이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명판이 하나 있는데 Built at Michigan Assembly Plant. 네, 이 차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패널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이 점도 되게 독특합니다. 지프의 곳곳에도 사실 지프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그런 엠블럼, 또 마크들이 숨어 있죠. 기어봉에도 이렇게 말 그림 넣어놓고 아래쪽에는 성조기 이미지도 있네요. 네, 재밌습니다. 전체적으로 투박하지만 볼거리가 없진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주행 모드 바꾸는 다이얼을 중앙에 마련했습니다. 자, 고트 GOAT라고 해서 Goes Over Any Type of Terrain, 포드 브론코의 지형 관리 시스템입니다. 네, 이 다이얼을 돌리면, 자,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면 계기판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다이얼로 지형에 따른 주행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4륜구동 모드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평소에는 후륜으로만 달릴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창문도 마찬가지로 창문 여는 버튼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아이콘이 뒤집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운전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 방향이 맞아요. 그래서 창문 버튼을 이렇게 해놨고, 네, 창문 잠금 버튼이랑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버튼도 이쪽에 있네요. 전부 다 뒤집어 놔서 이 부분이 되게 좀 어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또 숨어있는 특징을 보면 여기 시동 버튼이 있는데 이 부분 헤드램프랑 굉장히 닮아있죠. 사실 운전대는 그렇게 큰 특징은 없습니다. 뭔가 화려한 건 없지만 이렇게 투톤으로 세련되게 깔끔하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국내 판매 브론코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그 관련 버튼들이 다 들어있고요. 차선 이탈 유지 방지 장치도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역시 랭글러보다 좀 나은, 아니, 말하다 보니까 랭글러보다 딸리는 게 없는데. 아, 참, 그리고 랭글러를 제가 탈 때 제일 아쉬웠던 게 왼발 놓을 자리가 좀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랭글러 처음 타보신 분들은 이 왼발 풋레스트가 없어서 발 놓는 자리가 되게 어정쩡했거든요. 근데 브론코에는 이렇게 멀쩡한 풋레스트가 있습니다. 발 대놓기 딱 좋아서 운전할 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네, 뒷좌석을 탔습니다. 네, 시트가 랭글러보다 확실히 좀 편해요. 네, 시트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서 착자감이 괜찮고, 엉덩이가 살짝 밑으로 꺼져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허벅지도 굉장히 잘 받쳐줍니다. 네, 근데 등받이는 여전히 네, 랭글러랑 비슷하게 좀 서 있어요. 각도 조절이 되나 볼까요? 아, 살짝 되네요. 각도 조절은 정말 요만큼 됩니다. 한 2cm 정도?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컵홀더가 이렇게 자그맣게 나오고요.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이 창문 여는 버튼이 여기 중앙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USB C타입 하나, A타입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전원 230V 전원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깨알같이 노스텝이라고 밟지 말라고 써 있어요. 자, 이 앞시트는 일단 앞에를 제 기준에 맞추진 않았는데 괜찮습니다. 뭐 패밀리카로 쓸 정도로 엄청 넉넉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 시트 등받이를 살짝 파놔서 무릎 공간을 좀 배려한 모습도 있고, 여기 시트 커버는 지퍼가 달려있네요. 그리고 머리 공간은 뭐 당연히 이런 사각형 SUV답게 엄청 넓습니다. 네, 머리 공간 충분하고, 아, 그리고 시야가 좋네요. 이 차가 벨트 라인이 낮아요. 시트가 높은 건지 모르겠는데 팔을 이렇게 딱 걸치기 좋을 정도로 낮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시야가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포드 브론코 6세대 모델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지프 랭글러 루비콘과 1대1로 맞붙을 차가 나왔다는 소식에 정말 재원표를 여러 가지 재원표를 보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차를 보면 볼수록 루비콘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차에 들어간 여러 가지 옵션 구성도 그렇고,
아우터뱅크스 모델이다 보니까 아까 대시보드 위에 버튼들 있죠, 거기에 빠진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바퀴 스테빌라이저 분리 기능이라든지 몇몇 오프로드 기능이 빠졌기 때문에 정말로 오프로드 성능 자체로 랭글러 루비콘과 붙으려면 이 차는 조금 부족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신 이 브론코의 장점은 조금 더 도심에서 편리하게 탈 수 있다는 점. 아무리 오프로더를 구입하더라도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은 도심에서 또는 차고에서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 랭글러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차가 이 브론코가 아닌가 싶습니다. 브론코 가격이 6,900만 원입니다. 이제 브론코까지 합류하면서 오프로드 시장이 더 활발하게 커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재밌습니다. 나중에 시승차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도 꼭 불러서 오프로드 성능이 어떤지, 일상적으로 타기에는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롤캐스트 서동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